임창국의 핑퐁 타임! 오늘 제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방송을 혼자서 찍게 됐는데요. 오늘 방송을 찍게 된 계기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인 제가 대외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입고 있는 이 옷 있죠? 이 옷이 올해 12월 1일하고 2일에 개최될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 열게 되는 유승민 IOC 탁구 대회에 대한 기념품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네, 퀄리티며 디자인이며 제가 지금 이 촬영에 좀 소품으로 사용하고자 미리 좀 옷을 좀 빨리 나오는 대로 좀 달라고 했는데 속된 말로 얘기하면 퀄리티는 거의 최상급입니다. 이거를 기념품으로 준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나오시면 그냥 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출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방송에 대한 주제는 스텝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방송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탁구에서 스텝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차피 움직임이 없다면 제대로 된 타구나 스윙이나 폼이나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스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스텝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서 촬영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좀 복장이 좀 불량하네요. 탁구화를 또 집에다 놔두고 와가지고 그냥 일반 운동화를 신고 촬영하고 있는데 그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스텝의 종류, 그 다음에 어떤 스텝이 필요하고 또 상황에 따른 스텝은 어떤 스텝들이 또 필요한지 제가 차근차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예. 저는 많은 선수 출신들하고 좀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게 탁구들을 붙어서 쳐야 된다. 그거 맞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게 붙어서 쳐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무조건 붙어서 쳐야 된다 그러면 국제 규격 메다수가 그렇게 넓어야 될 필요성도 없고요. 많은 탁구장들이 디펜스 넓게 월세도 많이 내가면서 임대료를 많이 내가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붙어서 치는 게 정상적이라면 모든 탁구장들을 좁게 만들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웬만한 탁구장들이 다 넓게 만든다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디펜스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구는 무조건 붙어서 쳐야 된다.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붙어서 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왜 붙어서 치게 되고 왜 떨어져서 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면서 스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텝을 크게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탁구에서의 폼은 뺐다가 나갔다가 뺐다가 나갔다가 뺐다가 나갔다가 뺐다가 나갔다가 모든 동작은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이 있을 겁니다. 그죠? 준비 동작이 있고 치는 동작이 있고 준비 동작이 있고 치는 동작이 있고 그러면 스텝도 마찬가지예요. 준비 동작에서 움직일 것인지 치는 동작에서 움직일 것인지 또한 많은 선생님들이 잔발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잔발. 그죠? 그러면 잔발은 도대체 뭔 것인지 네,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요. 다른 선생님들과 또 다른 코치들의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이거는 제가 하는 방송이고 제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동작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이죠. 그러면 볼을 칠 때 스텝도 하나, 둘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현장에서 많이 배우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스텝들 많이 배우시죠? 예, 네, 이런 스텝들. 예, 네, 이거. 그쵸, 이거. 이거를 전문적으로 얘기할 때 풋워크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이 동작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본 동작으로 제가 풀어볼게요. 자, 포핸드를 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움직였다가 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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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동작에서 봤을 때는
발의 간격을 뭐 어깨 넓이 벌리고 뭐 기본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세를 낮추고 이 상태에서 친 다음에 이발을 접었다가 이발을 피고요. 또 친 다음에 이발을 접었다가 핍니다.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이게 빠르게 동작을 하게 되면 거의 뭐 접었다 폈다 하는 것보다 그냥 약간 이렇게 뛰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건데 이 동작은 제가 봤을 땐 정확하게 따지면 얘는 스윙을 뺄 때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스윙을 뺄 때 2번 움직이는 거죠. 발의 움직임을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쳤죠? 나갔죠? 자, 뺄 때 움직이죠? 뺄 때 움직이죠? 뺄 때 움직이죠? 뺄 때 움직이고, 뺄 때 움직이고, 뺄 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동작은 칠 때는 안 움직입니다. 그죠? 칠 때는 안 움직이죠? 칠 때는 안 움직이죠? 칠 때는 안 움직이는 거죠. 이 동작을 저도 선수 생활을 할 때 기본기라고 생각하고 배웠어요. 네, 모든 선생님들이 저희도 이제 훈련하는 그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기, 그 다음에 시스템, 그 다음에 뭐 게임, 보안 연습, 뭐 그 다음에 뭐 체력 훈련 뭐 여러 가지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기본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게임할 때는 이게 기본기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왜 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공이 이쪽으로 온다는 걸 알았어야 미리 가서 기다렸다가 치죠. 알았으면 미리 기다렸다가 와서 치죠. 미리 기다렸다가 와서 치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빼는 동작에서 공의 위치를 먼저 알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굉장히 좋은 판단력이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일루 주는지 내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알아야만 내가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만큼 내가 볼을 이쪽으로 유인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인할 수 있어야만 그런 스텝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할 때는 이 기본기라고 얘기하는 이 스텝이 잘 사용을 잘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볼을 얼로 줄 줄 모르는데 내가 그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스텝을 한다. 그건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미리 가서 자세 잡고 쳐야 되는데 많은 영상들에서 뭐 스텝을 먼저 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쳐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분들이 하시기에는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판단력이라든지 서비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만 그런 상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이 스텝이 나쁘다, 저 스텝이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제 스윙이 나갈 때 움직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다른 겁니다. 네, 똑같이 포핸드, 백핸드 쪽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드라이브다, 백드라이브다, 뭐 페널드다, 뭐 페널드 백이다 요거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어차피 그 기술마다의 그 특색이나 폼이 그 스텝하고 어우러지는 거기 때문에 이 스텝하고 그 스텝하고 드라이브 할 땐 다른 거예요. 스매싱 할 땐 다른 거예요. 페널드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네, 그 폼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의 폼은 여기에서 자세 잡고 쳤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서부터의 폼은 좀 다릅니다. 네? 자, 이제 가면서 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면서 네, 이렇게 연습하는 거는 이제 혼자서도 연습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계로도 연습할 수 있고 혼자서도 연습할 수 있는데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의 팁이 있어요. 아까는 여기 가서 먼저 가서 자세 잡고 치고요. 여기 가서 자세 잡고 쳤기 때문에 쇼트를 공을 내 몸 가운데다 이렇게 놓고 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끝나는 자리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사이드에 몰려서 끝납니다. 네, 왜냐면 여기 가서 치고
여기 가서 치고 하기 때문에 쇼트의 느낌을 하시든 백의 느낌을 하시든 팔은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몸 가운데 있는 게 몸 옆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에 있으면 볼이 지나갈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목 지나가게 막고 내가 가고 막아주고 가고 막아주고 이렇게 가는 현상입니다. 예, 때에 따라서는 막아주고가 아니고 이렇게 열어주고도 갑니다.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나면서 열어주고. 예, 근데 열을 때와 닫을 때의 차이점은 내가 여유가 없어 열어야 됐다면 이 발을 밟으신 다음에 이 발을 열어야 돼요. 이렇게 이 모양으로 열어야 이 발이 갈 수 있어요. 그죠? 네, 이 발을 이렇게 닫아 놓으면 이렇게 닫아 놓으면 이 발이 이게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발을 열어야만, 그죠? 이 모양으로 열어야만 이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하거나 제가 그 마롱 선수 같은 경우에 쇼트를 할 때를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마롱 선수가 그 쇼트 하면서의 자세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쇼트 할 때 이 오른발을 이렇게 열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열고요. 네, 이렇게 열고 해야만 여기서 이 발이 갈 길이, 뒷길이 생겨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닫아서 하죠. 그럼 이렇게 쇼트 하시는 분들은 이 뒷공간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네. 왜 뒷공간으로 가는 게 중요하냐면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면 쇼트를 하다가 상대방이 화를 뺄 때는 천천히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화를 줬을 때 상대방은 여기로 줬을 때보다 여기로 줬을 때 세게 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플레이어라면 화를 줬을 때 공을 좀 세게 주는 현상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로 오는 볼은 좀 세게 올 확률이 많아서 내가 맞거나 때에 따라서 열어서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마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네, 일반적으로 좌우보다는 전후 좌우가 굉장히 섞여져 있는 스타일로 탁구를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을 열어서 쇼트를 하든 백드라이브를 이 상태로 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몸을 이 상태로 놓고 백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이렇게 걸다가 일로 왔을 때 따라갈 때 이 발이 뒤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상황에 따라서는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런 스텝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뒷길로 갈 때는 이 발을 열고, 그죠? 이 발을 여는 겁니다. 열어야 이렇게 뒤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자연스럽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또 내가 앞으로 오자 갈 때는 이 발을 열지 말고 이렇게 여는 것보단 닫아놓고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다리의 모양으로 내 중심을 그쪽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보내고 가는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스텝은 원이어야 됩니다. 원. 기본적인 원. 그 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내가 많은 쪽을 보는 거예요. 많은 쪽. 내 테이블에 많은 쪽.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게 돌아서서 칠 때는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점점 저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약간의 원이 됐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운데를 봤다가 점점 가면서 이렇게 돌리는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스텝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좋고 저기서 끝났을 때는 이렇게 끝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바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왔을 때 이렇게 끝내면 그 다음에 일로 가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스텝은 웬만하면 원을 그린 겁니다. 가운데로 오면 정면, 옆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스텝의 기본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많은 선수 출신들이나 아니면 다른 선수들이 얘기하는 그 잔발이 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잔발은 준비 동작에서 한번 뛰고 치는 동작에서 한번 뛰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아까는 자, 쳤죠? 이제 스윙을 안 뺐습니다. 준비 동작에서 2번, 준비 동작에서 2번, 준비 동작에서 2번, 준비 동작에서 2번, 준비 동작에서 2번.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치는 동작에서 2번, 치는 동작에서 2번,
치는 동작에서 두 번, 한 번, 두 번, 발을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네, 또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제가 이거를 섞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동작에서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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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동작에서 두 번, 치는 동작에서 두 번, 치는 동작에서 두 번, 치는 동작에서 두 번, 한 번, 두 번, 치는 동작에서, 나가는 동작에서, 나가는 동작에서, 나가는 동작에서, 나가는 동작에서, 나가는 동작에서. 네. 요 방법이 대부분의 두 번. 그러니까 치는 동작에서 두 번, 빼는 동작에서 두 번. 모든 폼이 빼거나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봤을 때 잔발이 좀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잔발은 뭘까요? 잔발은 치는 동작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빼는 동작에서 한 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동작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잔발과 치는 동작에서의 그 차이점 중에 한 가지는, 아까는 이 범위가 몰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구석에 대부분의 상황이, 그죠? 네, 이걸 쳤을 때도 준비 동작에서 미리 갈 때도 몰려 있고요. 약간 몰려 있는데 치는 동작에서 두 번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잔발은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요즘같이 세계적인 추세의 탁구를 치려면 가운데에 많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선 백, 여기선 화, 여기선 백, 여기선 화기 때문에 양쪽의 공간이 멀지 않아요. 하기 때문에 다리를 크게 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 페널드 탁구 칠 때랑 아니면 약간의 마롱 선수들 탁구 치는 방법을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몰려 있어요. 페널드들은 약간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갈 때는 잔발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큰 발로 따라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큰 발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도 큰 발이 시작될 확률이 좀 높아져요. 무조건적이진 않지만 그 점 이해하시고, 잔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잔발은 준비 동작에서 한 번, 치는 동작에서 한 번 움직이는 건데, 아까랑 다른 거는 보통 그 빼는 동작에서 두 번, 치는 동작에서 두 번 쓸 때는 다리 간격을 이렇게 좁혔다 벌리는 경우의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좁혔다 벌렸다, 좁혔다 벌렸다. 하지만 잔발은 다리 간격을 좁히면 안 돼요. 네, 다리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치고, 준비, 치고, 준비, 치고, 준비, 치고, 준비, 치고, 준비, 치고, 준비, 치고. 약간 이때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약간 뭔가 몸의 느낌을 약간 이렇게 돌린다는 느낌? 약간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칠 때, 이렇게, 이렇게, 칠 때. 네, 약간 이렇게 돌려야 돼요.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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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점점 힘들어지네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포핸드 화슈트 전환에서, 그죠? 그래서 핫백 드라이브 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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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 약간, 그쵸? 비슷한 스텝을 쓰죠? 이렇게, 이렇게.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잔발과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자세 잡고 드라이브, 드라이브, 큰 발, 큰 발, 잔발, 잔발. 그죠? 이렇게. 그죠? 네. 이 차이점을 잘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뺄 때, 뺄 때, 칠 때, 칠 때, 잔발, 잔발. 그죠? 뭐 여기서 뭐 쇼팅을 하든 백을 하든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어차피 기술의 차이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뺄 때, 뺄 때, 칠 때, 칠 때, 잔발, 잔발. 이렇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뛰니까 힘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포핸드 스텝 갖고서만 잠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핸드. 네, 포핸드. 그러니까 화로만 다 잡는 잠발인 거죠. 화로만 다 잡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 발을 한번 사용하면 포핸드로 다치기는 어려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드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 몰리니까 이쪽에 몰렸을 때는 다 화로 잡을 수 있지만 이쪽에 몰렸을 때는 다 화로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런 점 이해하시고 제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포핸드 드라이브 방법으로 네, 그러니까 드라이브든 스매싱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체의 움직임이 약간 위아래냐 약간 아래 위냐 약간 이런 느낌의 차이지 스텝이 달라지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잔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포핸드의 잔발이었습니다. 역시 나이는 못 쓰겠네요. 그렇다면 이제는 포핸드 잔발을 하다가 이후에 백 쪽에서 다시 큰 발을 그러니까 치는 동작에서의 큰 발을 하면서 마무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잔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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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발, 큰발. 네, 지금 이게 큰발을 마지막으로 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잔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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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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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현대탁구는 이 큰발을 사용하지를 잘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움직임이 거의 좌우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이 범위로 공을 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뺐다가 나가는 공을 치는 게 아니고 선수들이 여기서 이 공을 다 가로막고 스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붙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열어버리면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요즘 선수들은 이 경우를 잘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거 좀 한번 해볼게요. 커트 스텝. 커트라고 하는 스텝을 갖고 드라이브 거는 방법. 여기서 대충 답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아마추어 분들이 이 부분은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볼이 조금 약간 완바운드 나오는 공들을 칠 때,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치냐면, 요 다리가 요 핫커트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요 핫커트 할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네? 네, 다시. 요렇게. 네? 요렇게. 네. 요 발을 이런 식으로 놓고 눌러서 요렇게. 네. 요거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요렇게. 네. 요런 거. 눌러서 요렇게. 네. 그래서 눌렀다가 약간 이거를 떨어지는 공 완바운드성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루프를 걸으려면 조쌤 얘기한 것처럼 요렇게. 발을 좀 모으는 거죠. 약간씩.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약간 먼저 벌렸다가 이런 식으로. 네? 약간 먼저 벌렸다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텝 중에 하나거든요. 눌렀다가 이렇게. 그죠? 네. 눌렀다가 이렇게. 네. 서비스 완바운드 나올 때 거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게. 이렇게. 네. 이런 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텝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제대로 하게 되면 스텝에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띄어요. 약간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띄어요. 이렇게 한번 띄고 약간 이런 게 잔발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잔발인데 요때 약간 발들을 약간 요렇게 좀 찍어야 돼요. 요렇게 느낌상. 그죠? 네, 약간 이게 들고 이렇게. 약간 이거 들고 있는 것을 느낌을 찍으셔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두 다리에 체중이 있으면 더 이상 못 움직입니다. 네, 그런 점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추어 분들이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가만히 서서 화를 칠 때랑
그죠? 네.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서 화를 칠 때랑 과연 뭐가 더 셀까요? 제가 이거는 여자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자분들한테. 여자분들이 그 게임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랠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랠리가. 그러면 저희가 움직이려는 것처럼 잔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잔발을 할 때, 몸의 움직임이 뭐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이런 잔발을 할 때 그 여자분들이 볼을 세게 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치듯이 하세요. 네, 화치듯이 하시되 상체의 움직임이나 다리의 움직임을 경쾌하게 하면 그 볼이 화처럼 가지 않고 약간 스매싱처럼 갑니다. 네, 약간의 이런 느낌. 이게 지금 제가 특별하게 막 볼을 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볼이 만약에 이렇게 천천히 오게 되면 솔직히 제가 볼 땐 잔발보다는 큰 발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볼이 이렇게 안 나오게 되면 확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좀 이해하셔가지고 잔발은 많이 하되 네, 스윙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약간의 이런 식으로 몸의 움직임으로 볼에다 힘을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반대 의견을 한번 내볼게요. 디펜스 할 때 아주 초보자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디펜스 할 때도 막 잔발처럼 이렇게 막 뛰어요. 이렇게 막 뛰면서 디펜스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디펜스 할 때는 움직임을 하긴 하지만 조금 더 소극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힘을 가하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몸의 움직임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다리의 움직임을 이렇게 막 주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범위를 벗어날 때 다리가 움직이는 건 맞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전체적인 느낌이 디펜스 할 때 막 이렇게 경쾌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리의 움직임 자체가 볼의 위치를 움직이기 위해서도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 볼의 위치를 움직이는 것보다 볼에다 힘을 가하는 경우에 때문에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얘기하면 디펜스를 할 때는 내가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 이해하시고 차근차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방송을 찍었는데 혼자서 찍다 보니까 스텝 방송이 잘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보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잘 판단하셔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스텝은 어떤 거고 어떤 스텝은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만들어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폼 진짜 굉장히 좋아요. 네, 제가 장담하건대 받아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유승민 대회에 가평에서 12월 1일날 2일날 하시는 대회에 직접 오시면 이 옷이 기념품인데 기념품을 제가 봤을 때 이런 옷을 주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아시다시피 저도 여러 회사들 옷 요즘 많이 입잖아요. 네, 협찬 저희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많이 입어보는데 이 옷만큼 다른 회사들 옷도 좋지만 이 옷도 속된 말로 싸구려는 아닌 것 같아요. 퀄리티 굉장히 좋습니다. 받아보시는 분들이 다 만족할 만큼 기념품은 굉장히 좋으니까요. 많은 분들과 또 저와 또 유승민 IOC 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일, 2일날 가평 한석봉 체육관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임창국의 핑퐁 타임!